중요합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할까요? 이게 누구죠? AES 플러스 이건 누구죠? A죠. 표준 편차값은 어떻게 했더라? 좋아요.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식화시켜서 푸는 것처럼 지금 하고 싶은 게 뭘 하고 싶냐면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런 걸 설명해 봅시다. 전체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중에서 일부만 데리고 온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부만 데리고 온 거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는 자기적 추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데려오는 방법은 무작위적 추출. 그게 이민 추출과 똑같다고요? 네. 이 속에는 대가리 숫자가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 이 속에는 대가리 숫자가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알파벳으로 뭐라고 쓴다고요?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을 여러 개의 표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표본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본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표본을 만약에 5번 데려왔다고 한다면 그건 표본의 크기가 아닙니다.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사람 머리 숫자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평균도 조사하고 표본의 분산도 조사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도 조사를 할 건데 그 조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조사한다고요?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조사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통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표본의 평균의 값은 문자로 뭐라고 쓴다고요? 표본의 평균은 문자로 x바라고 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는 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글로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고서나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분산을 S제곱, 표준 편차의 값 S라고 표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 챕터에서 정규분포 파트에서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의 값은 m, 분산값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산수했습니다. 표준화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모집단의 평균이 m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표본과 모집단은 천천고 학생이 300명이 한 학년에 구성되어 있다면 표본은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30명 애들 개개인 점수가 표본에서의 확률 변수입니다. 30명 애들 개개인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합니다. 모집단은 300명의 천천고 한 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입니다. 300명 애들 개개인 점수가 모집단이고요.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30명의 애들 개개인 점수가 표본입니다. 모집단의 점수도 300명의 점수도 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 거죠. 두 개의 그림은 근사할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는 누구죠? 모집단의 평균 M이라고요? 여기 가운데는 누구죠? 네, X바입니다. 표본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표본을 10개 데리고 왔는데 우연의 일치로 표본이 1반, 2반, 3반, 10반까지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확률 변수를 잡았습니다. 얘 표본은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30명의 애들 개개인 점수가 표본이고요. 모집단 300명의 개개인 점수가 확률 변수고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10반의 평균까지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 평균값들은 주로 전체 학생의 평균 주변에만 모여있나요? 이거 두 개는 넓게 퍼져 있지만 이 녀석은 폭이 좁습니다. 평균 주변에만 모여 있습니다. 넓게 퍼져 있을수록 분산이 크고요. 평균값 주변에 모여 있을수록 분산값은 작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하려고 하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뭘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각 반의 평균 점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넓게 퍼져 있는 게 분산이 큰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분산값이 작은 거죠. 어느 정도로 작아진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줘야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공식화 시켜가지고 공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걸 공식화 시킬 겁니다. 확률 변수 x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입니다. 얘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개개인 애들의 점수의 평균입니다. 이게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확률 변수 x는 300명 애들 개개인 점수입니다. 하지만 이 x바라고 쓴다면 x바의 이름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 x바라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안 듣고 있으면 서연은 어떻게 이해를 하죠?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은 요게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요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는 거의 근사한 값입니다.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문제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도 주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주는 문제도 있고 표본의 표준 편차만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사한 값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대신 대체 사용해야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줬을 때는 시그마한테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대입해야 되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만 주는 문제가 있으면 근사한 값이기 때문에 시그마한테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입해서 풀 겁니다. 그렇다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뭐라고요? 확률 변수 x는 평균값 m이라고요. 모집단이라고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평균값 m이고 분산값이 시그마의 제곱인가요? 하지만 x바라고 한 녀석의 값은 평균이 누구라고요? x바의 평균은 m이라고요? x바의 평균은 m이고요.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며. 소연아, 그렇게 안 들으면 집중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z의 값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기 한 게 표준화였나? 모집단은? 이건 모집단의 표준화입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표준화는 x바의 표준화는 x바의 평균값으로 빼준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해준 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약간 다릅니다. 앞에 챕터에서 정규분포 파트에서는 이 표준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고요. 통계주청 파트에서는 x바를 표준화할 때는 약간 차이 나는 요걸 가지고 표준화를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 개념 설명을 다 한 건데, 문제는 구분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것들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구분되기만 하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값은 안 좋네.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뭐가 오란 얘기야? n값이 오란 얘기야?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5가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값을 구하래. 그러면 방금 전에 x바의 평균은 뭐라 그랬어?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분산은 뭐라 그랬어? 표본의 크기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근데 표본의 크기가 5인 거 알고 있다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만 알면 되겠네? 확률 변수 x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야. 여기서의 기대값과 여기서의 분산값만 구하면 되겠네? 자,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겠다. 확률이 다 똑같은 좌우 대칭되거나 확률이 똑같았을 때는 x의 값들 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이 25인가? 이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때는 x의 값들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25가 기대값입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00이어서 25인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누구라고요? 창빈아, 자려고 자세히 잡는 거야? 분산값은 누구라고요? 4분의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제곱한 것들이랑 곱할 겁니다. 4분의 100, 4분의 400, 900, 1600 뭘 빼자고요? 평균을 제곱한 거 빼자고요? 내가 지금 한 거는 지금 이거 한 거죠, 지금?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통해서 분산값 구한 거죠? 산수했습니다. 4분의 3000? 4분의 3000 산수 좀 해봐봐. 750? 750에서 25의 제곱을 뺐습니다. 따라서 분산값은 125입니다. 그 분산값 125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분산이라고요? 몇이냐? 평균값은 누구라고요? x바의 평균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문제는 이거 두 개 구하라고 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세 개의 명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세 개의 명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무엇을 만족한다면
그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었죠? 이항분포는 어떨 때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지? n값이 충분히 컸을 때 이항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n값이 뭐야? 이름이? 이항분포에서 n값은 이름이 뭐냐고요? 네, 시행 횟수가 n값이었습니다.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항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횟수가 많지 않으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시행 횟수를 많이 따른다는 개념은 np 값이 5보다 커 나왔고 nq 값도 5보다 커 나왔던 녀석이라고 저번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시행에서 충분히 큰 건 보통 30번 이상이면은 시행에서 충분히 크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위 평균값 대칭 종모양이라면 300명 애들을 개개인 점수의 분포가 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데 그 분포가 종모양의 평균값 대칭인 그림이라고 한다면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값도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 내가 표본으로 5명만 데리고 왔어. 5명을 데리고 오면 5명의 점수의 분포가 막 이렇게 모여있지 않다고 이렇게. 여기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모여있거나 여기서 막 이렇게 모여있거나 이러지 않다고. 반드시 5명의 데이터만 데리고 와도 5명의 데이터만 데리고 와도 원래 문제 모집단 300명이 정기분포를 따르면 표본으로 몇 개를 데려오든지 간에 데려온 녀석의 값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두 번째, 설령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모집단을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그제같이 출제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해버려. 시험을 너무 쉽게 출제해버렸어. 이런 시험이 돼버렸어. 높은 점수를 받는 애들이 많고 평균값 대칭이 되지 않는 형태로 시험을 출제해버렸어. 그래도 표본을 충분히 많이 추출하게 되면은 표본을 뭐 예를 들어서 30개 데리고 오면은 그 30명들은 그 자체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르는 그림이다.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x바의 값은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증명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항분포가 정기분포를 따를 때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야 되고요.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표본 평균의 값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컸을 때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모집단이 정기분포면 n값에 관계없이 x바의 값도 정기분포입니다. 이거 세 개의 명제는 기억할 겁니다. 이거는 증명하는 사항이 아니고 암기사항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점검해볼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어떨 때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어떨 때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요? 누가? 시행횟수 n값이 충분히 클 때? 모집단위 정기분포면은 어떨 때 표본 평균이 정기분포를 따른다고요? 모집단위 정기분포는 어떨 때 표본 평균은 정기분포라고요? n값에 관계없이.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면 n값에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x바는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떨 때 표본 평균은 정기분포를 따르죠? 왜 세 문장을 기억을 못하지? 이러면 닭 수준이 아니야, 닭? 암기사항입니다. 네, 대학교 보면 증명합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의 값이 50g, 표준 편체값이 16g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은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회사가 생산하는 핸드크림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그 제품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를 조사해봤더니 그건 정기용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회사에 생산하는 핸드크림 중에서 임의로 추천한 64개. 임의로 64개면 추천했습니다. 그럼 64가 뭐란 얘기예요? 그 표본의 크기란 얘기인가요? 표본의 크기가 64였을 때 무게의 평균이 64개의 무게의 평균이 64개의 무게의 평균이 표본으로 추출해가지고 온 64개의 평균은 표본 평균입니다. 문제가 질문한 거는 야, 표본 평균이 48부터 54 사이 있을 확률을 좀 구해줄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x는 누구의 확률 변수라고요? x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입니다. 아이고야, 돌아가면서 잘한다, 잘해 그냥. 너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야? 확률 변수 x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입니다. 평균값이 누구라고요? 평균값은 50이고 표준 편차가 누구라고요? 표본으로 몇 개를 추출했죠? 64개. 그럼 표본 평균의 값은 어떤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야? 원래 당초 정기분포니까 당연히 정기분포입니다. x반은 평균이 누군데요? 네,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될 만큼 확 줄어든다고요? 2의 16의 제곱에서 64로 나누겠습니다. 2의 8승 4. 네, 4죠? 2의 제곱. 왜 이렇게 어렵게 산수하냐? 16의 제곱을 8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지? 이게 나왔어요. 2로 채우면 자, 우리는 이 x바를 가지고 표준할 겁니다. x바의 평균은 50, x바의 표준 편차는 2입니다. 이 확률을 단지 표준화하면 됩니다. 뭐죠? 50을 뺄 거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2로 나누게 할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가요? 네. 0부터 2까지가 0.4772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3413 두 개 합의값이 답이네요. 좀 8일 8. 자, 앞에 챕터 정기분포에 추가된 건 약간의 개념이 추가됐었고 요 과정만 덧붙여가지고 산수 좀만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만 살짝 어려웠고 실험 문제는 다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항분포, 정기분포, 통계 추정 파트는 정식만 똑바로 차면 보통 30문제 정도 풀고 나면은 터득이 되는 챕터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챕터들은 지금까지 한 챕터를 터득하는데 보통 200문제 정도를 풀면 좀 완벽에 가까워지는데 이쪽 파트는 꼴랑 30개 정도만 풀면 개나 소나 다 잘하는 파트입니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변별력은 너희가 발생시킵니다. 기억할 거 기억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조금 더 연습하겠습니다. 연습량의 책이 좀 모자라서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보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건 모집단에 대해서 표는 좋습니다.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n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x반대 x바의 분산값이 16분의 1이면 n값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야,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16분의 1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n으로 나눠. 표본의 크기로 나누게 해준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n값이 알고 싶다면 뭐 구하라고요? 분산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평균부터 구했습니다. 평균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두 번째 건 빵, 세 번째 건 4분의 1. 기대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은 제곱해야 돼요? 네. 제곱했더니 2분의 1인데 4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뭘 빼자고요? 평균의 제곱의 값을 뺐습니다. 따라서 4분의 3이면 16분의 11분의 12 마이너스 1분의 15.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16분의 11을 뭘로 나누기 하면은 16분의 1이 되는지 물어본 거야?
n값이 누구라고요? 11. 자, 이걸 다음에 또 설명할, 이거 한번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예를 못 들어주겠다. 숫자가 6개 있는 데서 공을 추출할 겁니다. 3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의 값이 x바입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기대값 어떻게 구하죠? 분산해서 분산 더하기 그 평균의 제곱의 값이 요게 지금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인가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거 빼준 녀석의 값이 분산이니까 이 양만밖에 안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 두 개 값을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바의 평균하고 x바의 분산값을 구하기 위해서 x바의 표를 작성하는 순간 이거는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뭐 했지? x바의 분산값 구할 때 x바의 표를 가지고 풀었냐? 아니지, x의 표를 가지고 풀었지? x바의 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표를 작성한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모집단의 확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으로 숫자가 주어져 있나요? 모집단의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3개 추출했어. 지금 모집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거기서 평균의 값을 제곱한 걸 빼겠습니다. 3분의 7이라고 계산한 게 나으려나? 네, 아마 왼쪽에 있는 값이 6분의 36? 6? 6에서 9분의 63? 49, 4. 아, 9분의 49? 까먹었다. 6이었으니까 36. 6이었으니까 이거라고? 네. 9분의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고 표분의 크기는 몇 개인 거 알고 있죠? 3개요. 따라서 27. 얘가 누구라고요? 확률 변수 x바의 평균은 2요.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분산값은 누구죠? 저게 3은 아, 이거 모집단의 분산을 3으로 나눈 거? 그래서 27분의 5 더하기 27분의 9분의 49라고요? 통분의 더하기 못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평균의 값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모집단에서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값이 누구라고요? 16.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시그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줬네.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16. 네,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n값은? 144. 그런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분산값이 필요한데 모집단의 분산이 누구지? 시그마죠. x바의 분산값은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원래 x바의 분산값은 모집단의 분산값을 다른 거 144. 16? 그럼 시그마 제곱이 36? 네. 창빈아, 설명한 중에 5분의 4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 이 시간을 견디는 중인가요? 그냥 견뎌낼 거면 좀 집중해서 이해도 하고 견디죠? 자, 4번으로 갔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만든 쿠키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의 값이 98, 표준 편차의 값이 8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맞다. 네, 이건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값이
98. 표준 편차의 값이 8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임의로 추출한 쿠키 16봉지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몇 개라고요? 16개. 그래서 x바의 평균의 값은 누구라고요? 18. 네,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본의 크기로 분산값은 나눠줘야 되죠? 4. 64를 14로 나누기, 16으로 나누기 때문에 4. 예, 제곱.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무게의 평균값이 x반가요? 확률 변수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6부터 102 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8로 빼준 다음에 2로 나누기 할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까랑 똑같네. 0.818. 네, 0.818였던 것 같아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빨대의 길이는 평균의 값이 이거고 표준 편차의 값은 얘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빨대는 졸라 많은데 그 졸라 많은 거 다 조사했을 때 평균 표준 편차를 줬습니다. 확률 변수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입니다. 평균의 값은 60.5고요. 표준 편차의 값은 5입니다. 표본으로 몇 개 추출했다고? 표본으로 100개 추출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x바의 값은 앞에다 뭐라고 쓰죠? 10점. 25를 100으로 나눠줘야 되네. 2분의 1의 제곱. 문제는 x바의 값이 a보다 클 확률 값이 필요합니다. 쿼트라인 문제구만. 0.1587. 표준화했습니다. A가 이겨야 돼. z라고 바꾸고 표준하면 누구예요?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누기 한 게 표준화인가요? 그 값이 0.1587이었으면 좋겠는데 0부터 1까지가 이거라고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어서 여기 확률의 값이 0.1587이라고? 네. 얘가 누구라고요? 0, 1. 따라서 A는 60.5 플러스 2분의 1? 61인가요? 되신 거 맞나요? 레벨 2로 가봤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기 값이 2가 되는 표본을 임의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다음과 같을 확률의 값이 8분의 3이라고? 이건 x바에 대해 준 거고 이건 x에 대해서 준 거고 근데 표본의 크기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2개. 분분히 훨씬 많아.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한다고 했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자기적 추출하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는 자기적 추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작위 추출, 임의 추출할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할 때 방금 전에 누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통화했습니다. 누구 지지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화 끊었습니다. 그 사람 빼고 통화한다고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통화합니다. 반드시. 그게 더 오히려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뽑은 사람을 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 추출을 허용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크기가 2가 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하라고 했으면 절대로 x바의 표는 작성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x바의 확률값을 2개 계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표본으로 2개를 데리고 왔어. 그때 표본의 평균은 표본으로 데리고 온 두 녀석의 평균값이 표본의 평균이거든. 네. 이 두 녀석이 중복이 허용되는 거고. 그럼 평균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군데? x바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겠네? 처음에 마이너스 2 뽑고 두 번째도 마이너스 1 뽑으면 이게 제일 작은 거 아니야? 그 확률이 뭔데? 처음에 3분의 1 확률로 마이너스 1을 뽑고 또 3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을 뽑았으니까 평균값이 마이너스 2가 될 확률은 9분의 1인가요? 그 다음이 평균값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나? 평균값 마이너스 1 될 수 있죠?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뽑고 나중에 빵을 뽑고 처음에 빵을 뽑고 나중에 마이너스 1을 뽑으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거. 자, 그러면은 3분의 2에 아, 나 이 새끼 진짜 언제까지 쳐 주무실 거야. 마이너스 2 뽑을 확률값이 3분의 1, 빵 뽑을 확률값이 A, 두 개 곱해서 3분의 A의 확률로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처음에 빵 뽑을 확률이 A, 두 번째 마이너스 2 뽑을 확률이 3분의 1. 그때 3분의 1 A로, 그래서 3분의 2A입니다. 네. 평균값이 빵이 될 수 있나요? 0, 2번. 0 두 번 뽑았을 때 빵인가? 네. A제곱. 또는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뽑고 나중에 1을 뽑고, 처음에 1을 뽑고 나중에 마이너스 1을 뽑고, 처음에 마이너스 2, 나중에 2, 처음에 2, 나중에 마이너스 2. 그래서 3분의 2이네요. 이거 순서 따져요. 네,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이 평균값 1 나온 경우 찾고 있습니다. 0 하나, 2 하나. 네, 0, 2 뽑았을 때와 2, 0 뽑았을 때 확률이 AB, AB여서 2AB입니다. 평균값 2 되는 경우는 B제곱. 답하면 B제곱이에요. 네. 자,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 보라고요. 아니 저건 8번 3을 주고. 이거하고 이거? 네. 그러면 3분의 2A 플러스 2AB의 값이 8번에 아, 시간 하나 더 있어야지 풀 수 있는데? 저거 합 아, 이 합의 값이 성립해야 돼, 일로 와야 돼? A 플러스 B가 3. 10번씩 풀어서 AB 구하는 거 의미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어느 출판사에 생산하는 책 한 권의 무게, 여기까지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네, 이건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책 한 권의 무게 자체가 X입니다. 평균의 값은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32가 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임의로 추출한 건 몇 개를 추출해요? N개를 추출해가지고 왔을 때 X바의 값은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M분의 30. 루트 M분의 30. 분산가를 N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 씌웠습니다. 자, 그때 문제가 이거의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표준화했습니다. M으로 뺄 거죠? 네. M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4만 남을 건데 그걸 루트 M분의 30으로 나누게 한다고요? 네. 마이너스 4라고 한 녀석의 값을 루트 M분의 30으로 나누게 해요? 그게 누군데? 맞게 썼나요? 네. 그리고 나서는 M 플러스 4의 값을 M 플러스 4의 값에 M을 뺀 다음에 나누게 하죠? 8 분의 이 확률의 값이 0.9876이라고? 그럼 이게 0.9876이면 누굴 봐야 되는 거야? 2랑 이걸 봐야 돼? 네. 2. 이거 두 배 한 게 0.9876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까지라는 얘기네? 그럼 2.5가 되면 8분의 루트 n의 값이 8 뺐더니 루트 n 값은 20. 따라서 n 값은 400. 이것까지 하면은 충분히 연습시켜 준 거겠지?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값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값은 7이고 분산값은 1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의 값은 256개를 추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x바의 값은 평균의 값은 16을 256으로 나누겠습니다. 16제곱이 256이니까 16을 256으로 나누겠더니 16분의 1. 그래서 제곱해서 4분의 1 제곱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x바의 값이 k보다 작을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표준화하겠습니다. 표준화했더니 뭐라고 쓸 건데요? k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요 값이 0.884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입니다. 0.8849는 0.5 더하기 0.3849인가? 네. 누군가보다 작을 확률이 정확히 가운데가 Z는 빵입니다.
여기 왼쪽 넓이의 값은 0.5입니다. 0부터 1.2까지 넓이가, 0.384. 근데 이 넓이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 눈금이 1.2에서 오른쪽으로 해야지 넓이가 넓어지는 건가? 네. 그래서 저거 번분수 계산했더니 4K-28이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4K라고 한 녀석의 값은 이건 못하겠어요. 7.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네, 산수를 못하겠습니다. 실수 K 실수값 구라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약간 살짝 안 돼가지고. 네, 그냥 실수값으로 쓰시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은 문제를 풀 수 있냐? 네. 13번으로 갔습니다. 어느 양계정에서 생산하는 달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64, 표준 편차의 값이 10g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집단 확률 변수는 평균의 값이 64, 표준 편차의 값이 루트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몇 개를 묶었다는 얘기야? 10개씩. 10개씩 묶은 것들 자체가 하나의 표본들이야.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달걀의 개수 10개 있는 거. 이해된 거 맞나요? 표본으로 묶은 녀석은 10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꾸러미의 무게는 620 미만이면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그럼 불량으로 판정할 확률값이 뭔데? 120에서. 한 꾸러미의 무게가 620 아, 미만이어야 돼? 640이면. 한 꾸러미의 무게가 640이어야 돼? 네. 근데 X반은 뭔데? 평균이 하나 따면 평균. X반은 10개 달걀의 무게의 평균이죠? X반은 표본의 평균이니까 10개 달걀의 무게의 평균이죠? 네. 그러면 이 녀석 640 전에 있는 요 녀석이 문자로 누구야? 10. 10개 평균이 X바라고 10개 무게 합이 뭐냐고. 아니 10X바의 값이 아, 꾸러미의 무게입니다. 아, 꾸러미 무게의 평균값이 X바니까 꾸러미의 무게는 10X바입니다. 내 말이 되시는 거 맞나요? 그 값이 620 미만이었을 때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근데 이거 애들이 가끔 못할 때 있습니다. 많은 애들이 못합니다. 한글을 읽고서 표본 평균이란 개념은 평균인데 총 합의값을 구하려면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10으로 나누겠습니다. 불량 일확률 값은 평균의 값이 60이 미만이었을 때가 그때가 불량입니다. 불량일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X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 X바의 값은 평균의 값은 평균차 1. 64로 빼준 다음에 1로 나누겠습니다. 64를 뺀 다음에 1로 나누겠습니다. 네, 64로 뺀 다음에 1로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1로 불량인 거야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아, 2였어요. 마이너스 2예요? 아, 네. 그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확률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정도 정기분포 끝나면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0.0. 뭐야 이게? 0.0. 네, 0.0인가요? 여기에 0.48이니까 여기 0.0이네요. 불량일 확률이 0.02 50분의 1인가요? 불량일 확률은 이건데
A, B 두 사람이 양계정에서 생산된 달걀 꾸러미를 각각 독립적으로 택했다면 A도 불량폰을 뽑고 B도 불량폰을 뽑을 확률값이 무엇인가요? 둘 다 불량을 뽑을 확률값은 이건가요? 네. 거기다 만을 곱해서 답을 쓰세요. 2.2 4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요거고 표준 편차는 이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9개를 추출했을 때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일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쉽네요. 이게 레벨 3야. 모집단은 화장품 낱개로 한 개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의 값은 201.5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1.8입니다. 근데 표본을 추출한 건 9개입니다. x바의 평균의 값, 표본의 평균의 값은 평균값이 201.5입니다. 1.8의 제곱을 9로 나누게 됩니다. 1.8의 제곱을 9로 나누게 한 녀석이 필요해요? 0.2 곱했더니 0.36이야? 0.36이면 0.6의 제곱인가요? 남은 일은 표본 평균의 값이 200 이상일 확률만 구하면 돼요? 표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5의 값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1.5의 값을 10 뺐더니 6분의 15? 6분의 15면은 2분의 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보다 클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5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여기 확률값이 몇이라고요? 여기 확률은 몇이라고요? 1.5 그래서 답이 0.9938? 이게 무슨 레벨 3야? (17번으로) 갔습니다. 정규음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의 값이 16인 정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값이 x바. 정규음포가 70, 정규음포 달라졌네? 다른 정규음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개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을 y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확률값의 합의값이 1 나오도록 했을 때 y바의 값이 70보다 큰 같은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확률변수 x라고 잡으려고 합니다. 평균의 값이 50짜리, 분산값은 8의 제곱인 정규음포를 따르는 녀석에서 표본의 크기가 16개짜리 추출했습니다. 그때 확률변수 x 바라고요. 평균의 값은 50입니다. 네, 64를 16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확률변수 y라고 잡겠습니다. 정규 평균은 75,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표본으로 데려오는 개수는? 그때 확률변수 y바에 대해서 평균값은 75입니다. 25로 나누겠더니 5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인가요? 문제는 이거 두 개만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x바의 값이 53보다 작을 확률을 표준하겠습니다. 오른쪽이 강훈아 오른쪽에 뭐야? 뭐라고? 마이너스 1.5 뭐라고? 놀라운 것들 진짜.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한 게 표준화인가요? 마이너스 1.5 아니에요? 확률 변수 53에서 평균값 50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누구죠? 강훈아 지금 몇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너는 영혼이 없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네? 빼기에서 나누기 하는 거조차 지금 산수를 못하는 거야?
자, y바의 값이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을 풀고 있습니다. 69로 뺐습니다. 69의 값을 75로 뺐습니다. 5분의 시그마로 나누기 했습니다. 15분의 마이너스 6을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확률 구했습니다. 없다? 없네. 없잖아. 1.5. 2분의 3이 1.5 맞잖아. 마이너스 1.5지? 저번에 플러스 1.5잖아. 왜 1.5가 왜 없지? 오이씨, 개망했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뭐 나온다고? 1이요. 1.5 왼쪽 넓이랑. 이거요. 저 표에 없어도 시그마를 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얘기구만. 1.5보다 작을 넓이의 값은 표가 안 좋습니다. 여기 넓이의 값이랑 누구보다 작을 확률의 값을 더했더니 1 나온다고 합니다. 두 개 더해서 1 나오려면 누구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이래야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두 군데 넓이의 합의 값 1인가요? 요게 마이너스 1.5였으면 좋겠습니다. 1.5가 나오려면 시그마가 누구라고요? 시그마가 20이면 마이너스 1.5인가요? 시그마의 값은 20입니다. 시그마가 20이었을 때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시그마가 20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71을 표준화했습니다. 강훈아, 쌤이 지금 이걸로 표준하려고 하거든? 20을 대입했더니 얘가 4의 제곱인가? 자, 강훈아 표준하면 오른쪽에 뭐라고 써야 돼? 쌤은 지금 71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준화해서 쓰려고 하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고, 강훈아. 뭐야? 모르는 거야? 혹시 나란히 쳐 앞에 앉아가지고 창빈이 뭐야? 마이너스 1? 확률 변수 71의 이 숫자에서 평균 75를 뺀 다음에 75로 뺀 다음에 4로 나누게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설명 안 해도 되겠네? 0.8413이네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출근한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의 값이 8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1점입니다. 정규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교통비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교통비가 평균이 8, 표준 편차의 값은 1.2라고 합니다. 표본으로 추출한 건 몇 개를 추출했다고요? x 바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값은 똑같습니다. 루트 n분의 1.2의 제곱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제 할 일은 x 바에 대해서 이 녀석을 표준화만 하면 되겠네요. 자,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8을 뺐더니 마이너스 0.24 마이너스 0.24를 루트 n분의 1.2로 나누기 한 값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끼리 약분이 되나? 여기다 5배 한 게 이거야? 네. 그럼 이거 두 개 약분하면 5가 남다는 건가? 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인가? 쟤는 플러스 5분. 0.24니까? 네. 이 확률의 값이 0.6826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0.6826이 343. 마이너스 1부터 다시.
근데 그 넓이보다 커지려면 5분의 루트 n 값이 1보다 커야 될까요? 범위가 더 넓어야지 확률이 커지니까요. 따라서 이렇습니다. n값의 최소값은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 다 풀어준 것 같은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챕터를 배우는 이유는 모집단에 대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출했던 이유 자체는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저 여기 있다. 2였을 때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2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넓이는 0.9544?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숫자가 이것만 배우면 이 챕터는 끝납니다. 최적이 있어주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넓이의 값이 0.9544인데 절대값 z에서 z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 표준편차로 나누기 한 게 x바의 표준화였습니다. 네. 이 값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게 되면은 절대값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절대값 속일 건 내 맘대로 부호 바꿔도 되냐? 네. 절대값이 작다고 하는 거는 사이값이란 얘기예요? 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항상 양수거든. 시그마도 항상 양수고 루트 n도 양수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n 빼기 x바 절대값 벗겨서 사이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럴 확률이 0.9544입니다. x바를 다 이항해 주려고요. 셋 다 모두 x바를 더하겠습니다. x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럴 확률이 0.9544라고요? 네. 확률이 0.9544면 이럴 믿을 만한 정도가 95.44%입니다. 이걸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정도. 확률이 그러하니 믿을 만한 정도가 100을 곱한 95.44%로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95%라고 한다면 여기가 9544가 아니라 0.9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보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범위가 조금 좁아지나요? 95였을 때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아니겠네? 95%가 되면은 1.96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99%가 되면 범위는 넓어질까요? 99%면 범위는 넓어질 겁니다. 99%였을 때는 2 대신에 더 큰 값인 2.58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모평균의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모평균의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평균이 이럴 거라고 믿을 만한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 있죠?
큰 거에 작은 거 뺀 녀석의 값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 간격인 거야? 네. 자, 첫 번째 거는 큰 거에 작은 거 빼게 되면은 4.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겠네. 두 번째 거는 큰 거에 작은 거 빼게 되면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겠네. 세 번째 거는 큰 거에 작은 거 빼게 되면 2 곱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인가요? 보통 이 값들을 K라고 지칭합니다. 95%면 1.96 K는 99%면 K 값 2.58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실내 구간의 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워야 돼. 숫자를요? 아니요.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름을 알아야지 한글로 나와 있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름이 뭐냐고. 표본 평균 X바는 표본의 평균 시그마 이름이 뭐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이름은 모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n값의 이름, 표본의 크기. 그럼 한글로 준 다음에 숫자가 주어지면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다만 k의 값은 시험 문제 다 써있어. 모든 문제에 k 값은 써있어. 95%였을 때 k의 값은 99%였을 때 k의 값은 이 두 가지만 출제해. 근데 이거 가지고 산수하게 되면 산수가 막 엄청 더러울 거야. 소수점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2랑 2.5. 절대값 z가 2보다 작을 확률은 원래는 0.954인데 이걸 0.95라고 생각하고 풀어. 즉 95%면은 2를 쓰세요. 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8 가지고 풀면 너 개빡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8 대신에 k값 대신에 3이라고 대입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95%였을 때 1.96을 쓰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99%에서 k 대신에 2.58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9의 절반이 뭐야? 0.9. 0.95의 절반이 이거 맞아? 네. 0부터 z의 값이 1.96까지 이거예요. 2배에서 95%인 거 확인하고 1.96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0.99의 절반이 누구지? 4고. 절반에 대해서 언급하고서 2.58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줄 때마다 K값은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요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네모가? 네모 이름은 실내 구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배운 다음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에 외우고 시험 봅니다. 모의고사 보기 하루 전에, 수능 보기 하루 전에 외우고 시험 봅니다. 왜? 까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누가 이걸 기억하냐? 까먹을 수밖에 없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뭐라고요?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런데 n이 신뢰도도 일정해. 신뢰도가 일정하면 k가 일정합니다. 신뢰도가 95%를 일정하면 k의 값은 일정합니다. 신뢰도가 일정하면 k는 일정하고요. 분산값도 일정하다고 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신뢰구간의 길이가 달라지겠네? 네. 만약에 n값이 4배가 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요? 네, 2분의 1배가 되겠죠?
아, 표본의 크기가 16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5분의 1배면은 n값은 625배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주 잘 풀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공식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가 실내 구간입니다. x바 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k 값 대신에 95%면 95%면 1.96을 사용하세요. 표본의 크기는 2500을 대입하세요. 표준 편차는 15를 대입하라고요? 뒤에 거는 부호만 바꾸라고 합니다. 이거 산수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진짜 산수해야 돼. 귀찮은데. 약분했더니 10분의 3? 10으로 나누면 0.196? 0.196에 3배 하라고요? 0.6에다가 0.04에서 3배 했더니 8, 8, 2가 올라갔으니까 5? 0.588이야? 0.028 65점, 아니 64점, 0.588 뺐으니까 그 뒤에 거는 65점, 588인가요? 이게 첫 번째 거의 실내 구간의 답이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다고요? 1.96 아니고 2.58 65 마이너스 2.58 50분의 15 m값이 65 플러스 2.58 곱하기 50분의 15 실사사 15로 나누기 하면은 0.258 3배 줬습니다. 실사사 2가 올라갔으니까 3, 5, 15니까 아니면 15인데 7? 0.774인가요? 64점 26? 15.77 소수점이 존재해서 산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레벨은 개떡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뺀 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창빈아, 왜 계속 설명할 때 아래를 쳐다보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조속하게 칠판소밖에 허리 좋아진 대로 바로 허리가 좋아질까요? 허리가 좋아지죠? 잘 원래 내일이 물때가 좋은 날이라서 오늘 집에 가자마자 낚시 가야 되는데 야이씨, 허리 때문에 낚시 가는 거 못 가겠어. 어떡하지? 아픔을 감수하고 낚시 갈까? 고기를 너무 잡고 싶은데. 그러다가 고3 애들이 저번에 선생님 우리 회 갖다 준다면서 왜 회 안 갖다 줘요? 이렇게 막 하던데. 기회비용을 못 마시죠. 표준 편차의 값이 1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가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실내 구간 95%로 추정하겠습니다. 95면은 1.96을 사용하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표본의 크기의 값에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 값이 2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곱도에 대해서 좀 불편합니다. 1.96 곱하기 15의 값보다 루트 n이 큽니다. 15 곱해야 됩니다. 산수가 좀 많습니다. 5를 곱했더니
30에서 0.0. 그 다음에 1을 곱해야 되나? 29점. 이건가? 아, 10을 곱한 거지? 네. 19.6이지? 29.4. 29.4? 난 제곱은 못하겠어요. 29.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곱해야 돼. 진짜로 제곱해야 돼요. 그래서 n값은 그러한 자연수 중에 최소값이 829.4 진짜 제곱해야 됩니다. 10제곱 받을 수밖에 안 돼. 자, 6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A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학년 학생 중에서 400명을 추출해가지고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의 값이 55, 표준 편차의 값이 10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지? 니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미 추출했단 말이니? 이미 추출했구나. 표본의 크기는 400. 여기서 얘기하는 55는 일단이랑 똑같은 여기서는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으로 추출한 400명의 평균, 표본의 평균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 400분의 목평 루트 3. 누구의 표준 편차냐고 물어보잖아요. 400명 추출한 400명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는 문자로 누구라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S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추출한 400명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글로만 얘기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하지만 S라고 하겠습니다. A 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2학년 학생들 전체 몸무게 평균의 값이 M입니다. 몸무게를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K의 값은 95였을 때 1.96을 사용하세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고 있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됩니다. 시그마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둘 다 제시가 되어 있으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대입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근사한값이기 때문에 근사한값으로 대입할 겁니다. 표본의 분포는 이렇게 분포하고요. 표본 30명 애들의 점수 전체 모집단의 분포도 이렇게 분포하기 때문에 거의 근사한값이라고 분산 표준 편차가. 그래서 각각 S하고 시그마가 주어지면 시그마의 값을 대입해야 되겠지만 안 주어지면 이걸 대입한다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제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2분의 1 0.98? 0.98 뺐습니다. 54.9. 방금 풀었던 문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표본의 표준 편차로 대체 사용할 겁니다. 한글로 나와 있는 게 최소한 누군지는 아셔야 됩니다. 평균의 값이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여기까지 모집단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10입니다. 크기가 25라고 얘기했습니다. 99%를 추정하라고 합니다. K값은 2.58을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평균이 문자로 누군데요? 모평균이 문자로 누구냐고요? 표본 평균이 문자로 누군데요? 두 개 차이값이면 빼서 절대값 씌우는 게 차이값이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 맞아요?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린 신뢰 구간을 알고 있잖아. 신뢰 구간이 누군데?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가요? 그런데 셋 다 모두 X바로 빼주면 이건가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사이값이니까 짝가 나왔다니?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값의 최대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대값인가요? 그래서 답은 2.58 곱하기 그게 25니까 2.58에 2배만 하면 돼요? 3.5.1.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키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싹 다 조사했더니 표준 편차 값이 4라는 얘기입니다. 모집 단위 표준 편차가 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n인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체 학생의 키의 평균의 값을 모평균의 값을 실도 95% k의 값은 1.96이라고 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0.8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n값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만 필요합니다. 2 곱하기 1.9.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8 이하였 0.8 이하였으면 좋겠다고요? 사이값이 약분했습니다. 5 곱했고 19.6 루트 n인가요? 19.6을 진짜로 제곱하셔야 됩니다. n값의 최소값 구할 때 n값은 자연수입니다. n값은 표본의 크기 사람 숫자니까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필요합니다. 19.6 곱하기 19.6을 하셔야 됩니다. 66에 36, 69, 54, 6일은 6? 아이씨 못해먹겠다. 9를 곱했더니 69, 54, 99, 81, 그 다음이 196인가? 6, 1, 4, 8, 8, 384.16? 그러면 n값은 누굴 선택하라고요? 385. 이거 곱하기가 좀 그지 같지만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자, 9번으로 갔습니다. 9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의 값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모평균에는 실내 구간에 대해서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문제 10이라고 줬나요? 정규. 신뢰도를 높인다는 말은 95%에서 99%로 바뀌면 누가 커지죠? K가 커져. 네, 신뢰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커집니다. K가 커지고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K하고 N 값이 동시에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항상 길어지나요? 분자도 커지고 분모도 커지면 L이 커지나요? 길어진다. 그럴 수는 없죠. 분자 분모 동시에 커지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네. 신뢰도를 낮추면 K 작아집니다. 표본의 키는 키우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으니까 작아져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 맞나요? 신뢰도가 일정하면 K는 상수란 얘기입니다. K는 변하지 않습니다. 표본의 크기 N값이 4배가 되면 그러네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네요. 마지막에 14번으로 갔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배터리 중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완전히 충전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의 값이 100시간, 표준 편차의 값이 5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표본을 추출한 거야. 네.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완전히 충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한 거구만. 네. 그럼 이 100이 뭔데? X가요. 표본의 평균 100인가요? 여기는 5가 뭔데요? 표본의 표준 편차 S인가요? 네. 정균포를 따랐을 때 신뢰도 99%로 추정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값이 30분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나요? 신뢰 구간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값이라고? 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값이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 건가? 시간 단위 30분. 네, 그러네요. 시간 단위로 2분의 1 이해한 거네. 이걸 만족하게 되면 n값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얘가 뭐였다고 아까 전에 한번 했잖아. 요게 K. 실력 9분의 K. 요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네. 한지 10분도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까 변형했던 거 안 하겠습니다. 실력 보내줄까? 근데 2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며. 뭐 하라는 얘기야? 실력 k의 값은 누구라고요? 좀 표본의 크기는 모르잖아. 모집 단위 표준 편차 모르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로 대체 사용해요? 근데 나의 바람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원래 모평균과 표본평의 차이값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요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가? 네. 그럼 곱했더니 25.8 25.8이 루트 또 25.8을 제곱해야 되겠네요? 25.8, 25.8 뒤에 숫자를 근데 자연수 해야 되잖아. 8 곱했습니다. 8, 8에 64 8, 5, 40 40인데 2, 8이 16? 이건가? 8, 40 20이니까 29 맞죠? 네. 8, 5, 40 9 2가 올라갔고 10이니까 10 네. 2배 했더니 8이 16 16 500 16 그냥 516이야? 그랬더니 넌 누구냐? 4, 6, 5, 6 6, 6 665.64? 6.4 그러면 666이 최소값이네. 정균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의 값이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의 값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신뢰도가 70% 이상인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입니다. 길이를 2L인 신뢰 구간의 신뢰도를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4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 네. 70%였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1.04 70%는 누굴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1.04를 봐야 돼. K는 2 곱하기 1.04를 K값 대신 사용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루트 n이라고요? 시그마도 알려주지 않았지? 근데 달라지는 건 요것만 달라지는 모양이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 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2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K의 값이 뭐로 바뀌어야 돼? 2.12 그럼 2.08이었을 때가 누구라고요? 이게 70%라고? 이건 2배 가지고 96 우리가 찾는 답은 96%가 됐을 때 2배가 되는 건가? 네. 그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신뢰도는 96%입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값 M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이 시그마입니다.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추출하고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N이 49. 표본 평균의 값을 대문자 x바가 아니라 소문자 x바라고 쓰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 평균의 값을 95%로 추정하세요. 95%면은 1.96을 사용하세요. 그 결과가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바분의 시그마의 값인 k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7.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이게 이거였으면 좋겠다고? 아니 이거였으면 좋겠다고?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1사니까 0.7은 위에 걸 뺀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인데 밑에 걸 뺀 녀석은 0.06? 아닌데 0.14? 차이 값을 해서 나누기 해봐. 나누기. 빼면은 0.14 맞아요? 네. 0.7. 그럼 7 빼주면 0.98이야? 0.98 나누기 하면 2야?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누구라고요? 시그마가 4분의 1이었을 때 이제 x 바만 구하면 되는 거야? 네. 4분의 1 대입했습니다. 4분의 1 대입해서 1.96을 4로 나눠주면 0.46. 그구나. 0.49의 값을 7로 나눠줘야 되죠. 0.07. 그럼 x바가 누구야? 1.8. 1.8분의 x바분의 이걸 4분의 1 계산하라고요? 그랬더니 4배 해주면은 1.8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겠네? 네. 180배 하면 돼요? 먼저 180배 하라고 했으니까 1.8은 약분되잖아. 그럼 4분의 1000인가? 아닌가? 네. 4분의 1000. 4분의 100인가? 1.8 곱하기 4분의 180인데 1.8로 나누기 하면 0.1 1.8로 나누기 하면은 10. 1.8에 10배 하면 18일걸요? 1.8. 그러니까 4분의 1000인가요? 250이 답이에요? 1.8로 나눴으면 왜 0.1이에요? 사고할게요. 미쳤네요. 25가 답이네요. 0.1로 쓰셔서 1.8로 나누기 하면은 1하고 100인가요? 네, 그래서 답이 25가 답이네요. 모든 문제 다 풀어드렸어요. 모든 문제 다 풀어드렸으니까 이해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유제 문제 풀기 시작하세요.